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언어는 무엇일까? 화려한 수사, 솔직한 고백, 혹은 긴 침묵. 우리는 늘 말로써 자신을 증명하려 애쓴다. 하지만 여기 다른 언어를 선택한 사람이 있다. 자신을 향한 모든 질문과 오해, 환호와 비난의 파도 속에서 언제나 단 하나의 대답만을 내놓았던 사람. 자신의 작품으로, 연기로, 온전히 살아낸 시간 그 자체로 이야기했던 사람. 이것은 성공에 관한 기록이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오해의 안개를 뚫고 자신만의 보폭으로 걸어 나간 한 인간의 발자국에 관한 이야기다. 세상이 정해놓은 답을 거부하고 스스로 답이 되기로 결심한 여정이다. 이제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그녀가 걸어온 길의 고요한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한다. 그녀의 선택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길 수 있도록. 교복 치마 아래로 찬 바람이 스쳤다. 방과 후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보던 소녀가 있었다.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희미하게 흩어졌다. 그 소란스러움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다. 어린 시절의 풍경은 종종 불완전한 퍼즐 조각 같았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거나 다른 조각과 아기가 맞지 않았다. 스스로를 지켜줄 단단한 울타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 기대어 올 수 있는 어깨 대신 스스로의 두 다리로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 결핍은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되었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법,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법. 소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걷는 법을 터득해 나갔다. 어느 날 잡지 모델로 처음 카메라 앞에 섰다. 수많은 렌즈와 조명이 자신을 향해 쏟아졌다. 세상은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너무 많은 것을 원했다. 그 눈빛들 속에서 소녀는 생각했다. 이 화려함은 내 것이 아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다. 그것은 불안이었지만 동시에 냉정한 자각이었다.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움직이는 나가 되어야만 했다. 스스로 길을 만들고 스스로 방향을 결정해야 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저들도 대신 살아주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된 자립의 감각은 훗날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 결핍이 가르쳐준 가장 혹독하고 선명한 가르침이었다. 20살을 간 넘긴 그녀의 앞에는 언제나 비슷한 역할들이 놓여 있었다. 밝고 사랑스럽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대중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열광했고 세상은 안전하고 예쁜 길만을 권했다. 이대로만 가면 돼. 사람들은 이런 널 좋아하잖아. 달콤한 속삭임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낡은 시나리오 한 권을 받아들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담배 연기 냄새가 나는 듯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얼굴이 있었다. 가난하고 거칠고 세상의 밑바닥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여자. 예쁘게 웃지 않았고 사랑을 갈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지독한 생명력이었다. 제작진의 표정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다. 이 역할을 당신이 할 수 있겠어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것은 연기력에 대한 의심 이전에 그녀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편견이었다. 너는 온실 속 화초일 뿐이야. 비바람을 견딜 수 없을걸.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던,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려 했던 그 감각.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망보다 자신을 가두는 투명한 벽을 깨부수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컸다. 이 선택은 성공을 위한 도박이 아니었다. 배우라는 이름 앞에 예쁜이라는 수식어를 지워버리기 위한 투쟁이었다.
만약 실패하면 사람들은 비웃을 거야.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시나리오만 만지작거렸다. 안전한 길을 선택하면 박수를 받겠지만 아마 평생 후회할 터였다. 도전의 길을 선택하면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떳떳할 수 있었다. 결국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세상이 잠시 고요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작품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커리어를,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 가져오겠다는 선언이었다. 그 선택 이후 다음 날 아침의 공기는 조금 달랐다. 불안하지만 선명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세상이 통째로 유리창이 된 것 같았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모든 것이 투명하게 비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그녀가 쌓아올린 세계는 견고해 보였지만 사적인 영역의 경계선이 무너지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이야기들이 칼날이 되어 날아들었다.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침묵했다. 해명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감정적인 호소는 동정 혹은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더 많은 말을 쏟아낼수록 진실의 본질은 흐려지고 가십의 파편만 늘어날 터였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이들에게는 오만한 태도로, 어떤 이들에게는 무책임한 회피로 비쳤다. 말을 해야 해. 뭐라고든 설명해야 이 상황이 끝나. 조급한 마음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아니야. 여기서 입을 여는 순간 나는 이 진흙탕의 일부가 될 뿐이야. 내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것은 싸움이었다. 세상의 소음과 자신의 언어를 지키려는 고독한 싸움. 그녀는 집의 모든 커튼을 쳤다.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톱스타로서의 화려함도 배우로서의 자존심도 그 순간에는 없었다. 그저 상처 입고 길을 잃은 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 실패는 작품의 흥행부진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렸다는 감각. 그것이 진짜 붕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했을 때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았음을 깨달았다. 연기, 그것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세계였고 자신의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 오직 자신과 카메라만이 존재하는 그 공간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다음 작품의 시나리오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답하는 것이었다.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연기로서. 붕괴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무너진 성벽의 잔해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규칙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켜왔다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성을 쌓아야 했다.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선을 만드는 일이었다. 첫 번째 규칙, 나와 배우 송혜교를 분리한다. 대중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스크린과 기사 속의 허상일 뿐 진짜 내가 아니라고 되뇌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과 삶을 철저히 배우라는 페르소나 뒤로 숨겼다. 때로는 그 분리가 너무 완벽해서 스스로도 진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두 번째 규칙, 소통의 창구는 오직 작품으로 한정한다. 인터뷰에서는 말을 아꼈고 SNS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든 질문과 논란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차기작의 예고편이었다. 나에 대해 궁금한가?
그렇다면 이 작품을 보라. 내 모든 고민과 대답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이 방식은 효율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비주의라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갑옷에 가까웠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다. 왜 그렇게 당신의 삶을 보여주지 않나요? 대중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아주 잠시 망설였다. 진짜 모습이라니, 당신들이 원하는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수십 개의 문장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옅은 미소와 함께 짧게 답할 뿐이었다. 배우는 작품으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녀의 내면 코드가 되었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 사적인 영역을 보호함으로써 연기라는 공적인 영역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겠다는 약속. 이 코드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높은 벽이 되어 타인이 다가오는 것을 막았다. 그녀는 그 벽 안에서 고독했지만 안전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었다. 그렇게 자신만의 왕국을 세운 뒤 그녀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시간이 흘렀다. 그녀가 세운 내면의 규칙들은 점점 더 견고해졌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에게 사적인 질문을 잘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어떤 작품을 선택할지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가 원했던 방식 그대로였다. 어느 겨울, 얼음처럼 차가운 이야기가 그녀에게 도착했다. 인생 전부를 걸고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 그녀는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모든 감정을 서늘한 이성 아래 가두고 오직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인물이었다. 마치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스스로를 단련해온 모습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캐스팅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또다시 의문을 표했다. 과연 그녀가 이토록 차갑고 어두운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까? 익숙한 의심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도전의 동력이 되었다. 촬영장의 공기는 낯설었다. 그녀는 동료 배우들과 살갑게 어울리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캐릭터의 고독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 그녀가 익숙해진 방식이기도 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그녀는 배우 송혜교가 아니었다. 오랜 증오를 품고 칼을 가는 이름 없는 복수자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텅 빈 눈빛 속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감정을 읽어내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연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철저히 통제하고 억누름으로써 더 큰 파괴력을 만들어내는 고도로 계산된 연기였다. 그녀가 쌓아올린 내면의 성벽, 세상과 거리를 두던 그 방식이 역설적으로 연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순간이었다.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가장 나답지 않은 인물을 연기한다. 그녀는 이 역할 속에서 해방감을 느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편견과 기대를 부수고 온전히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 변신이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와 붕괴를 딛고 스스로 구축한 내면의 코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해내는 과정이었다. 작품이 공개되고 세상의 평가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사생활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만들어낸 캐릭터의 서사에 열광했다. 그녀는 비로소 온전히 배우로서 세상과 마주섰다. 그것이 그녀의 전환점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녀의 언어가 마침내 세상에 닿기 시작했다. 성공은 트로피나 찬사 같은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그랬다. 그녀가 정의하는 성공은 소음이 멎은 순간의 고요함에 가까웠다. 자신을 향하던 무수한 시선들이 마침내 자신의 연기를 향하고 인물 그 자체를 향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그녀가 평생을 걸고
추구해온 성공의 본질이었다. 한 시상식의 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리 많지 평온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수상 소감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감사를 표하고 함께한 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짧게 마무리했다. 어떤 이들은 너무 건조하다고 했지만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자신을 과장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것. 그녀의 성공은 화려한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스며듦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중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10년 뒤에도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캐릭터를 남기는 것에 집중했다. 자신이 선택한 작품의 세계관 안에서 온전히 숨쉬고 그 안에서 죽는 것. 그것이 배우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전부였다. 어느 날 그녀는 해외의 거장 감독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환경.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신인 배우가 되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그녀를 둘러싼 가십을 알지 못했다. 오직 카메라 앞에서 그녀가 무엇을 보여주는가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그 낯섦과 순수함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사적인 영역, 그 단단한 벽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연기라는 본업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사적인 나의 색깔이 옅어질수록 배우로서 그려낼 수 있는 캐릭터의 색은 무한해졌다. 성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었다. 자신의 리듬, 자신의 신념, 그리고 연기에 대한 순수한 마음. 그녀는 여전히 대중과 친절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여전히 그녀의 사생활은 베일에 쌓여 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약점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자 그녀의 연기를 더욱 깊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화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왜 침묵하는가? 왜 해명하지 않는가? 당신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가? 마치 정답이 정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녀가 우리의 기대에 맞는 대답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 자체를 통해 다른 질문을 던져왔다.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을 증명하는가? 세상의 오해와 편견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언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녀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과 같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철저히 분리하고 오직 결과물로만 소통하는 삶의 방식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 이 방식은 그녀에게 배우로서의 독보적인 아우라를 선물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오해와 고독이라는 그림자를 남겼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쏟아지는 비난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를 변호하고 세상과 싸웠을까? 아니면 그녀처럼 침묵하고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 보였을까? 정답은 없다. 어떤 선택이든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리에게 완벽한 롤모델이 되기를 거부한다. 교훈을 주거나 자신의 삶을 미화하지도 않는다. 그저 보여줄 뿐이다. 한 인간이 자신만의 코드를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시간들을 통과해 왔는지를,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빛과 그림자를 가감없이 드러낼 뿐이다. 어쩌면 우리가 그녀에게서 찾아야 할 것은 해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일지 모른다. 나는 지금 어떤 코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나의 언어는 무엇인가? 그녀의 고독한 여정은 결국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와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남긴다. 늦은 밤, 촬영이 모두 끝난 텅 빈 세트장. 모두가 떠나고
조명이 꺼진 어둠 속에 그녀가 잠시 홀로 서 있다. 분장과 의상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 화면 속에 그 강렬하던 인물은 온데간데 없다. 그녀는 가만히 어둠을 응시한다. 고요하다. 평생을 쫓아온 것은 어쩌면 이 순간의 고요함이었을지 모른다. 세상의 어떤 평가도, 기대도, 오해도 닿지 않는 완전한 혼자만의 시간. 창밖으로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인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시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관조할 뿐이다.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그녀는 수없이 넘어지고 상처 입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타인을 탓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작품을 골랐고 다음 인물을 살아냈을 뿐이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낸 유일한 방식이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다. 앞으로 또 어떤 파도가 덮쳐올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안다. 자신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세운 내면의 코드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조용히 세트장을 나선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에 닿는다. 살아있다는 감각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